정호김 박사 모시겠습니다. 정호김 전 의원님, 또 국제 문제 전문가니까 이 중국 문제 이런 거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리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세요. 뭐 그것도 치지 마. 이제 지금은 악수를 하면 일로. 예. 근데 이거 조심하세요. 손 예,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예, 아, 오래간만이에요. 네, 오래간만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이거 참 뭐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도 뭐 고영한 선생 뭐 저기 흥분했는데, 아니 지금 국제 전문가시니까, 아니 이거 중국 왜 안 막은 거예요? 나는 살다 나 진짜 왜 이렇게까지 됐어요? 지금 차이나 코로나가 아니라 코리아 코로나가 되도록 이렇게 된 건 왜 그런 겁니까? 그 국내 정치를 잘 못하면 선거에서 지면 되지만, 그렇지. 국제 정치를 제대로 못하면 국가를 말아먹을 수가 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한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기에 왜 그 1월 20일에 처음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발생했을 네. 때만 하더라도 초기에 그 소위 질본을 중심으로 하는 방역 있지 않습니까? 진단. 네. 진단에 대해서는 지금도 세계가 굉장히 감명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진단을 해서 확진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초기 방역 조처는 그랬는데, 초기 외교 조처를 잘못 취하는 바람에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이죠. 중국에서는 사실은 작년 그 뭐 12월을 중심으로 해서 우한에서 발생했다 그랬지만, 지금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어떤 감염병인지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방역 전문가들이 결론을 못 내린 상태예요. 그게 지금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10월에 이미 환자가 발생했다는 설도 있고, 또 12월에 발생했다 그러는데 처음에는 뭐 우한에 있는 그 수산물 시장에서 환자가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첫 그 확진자가 그 시장에 가본 일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신종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더군다나 백신이나 또는 지금 치료제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다른 정부들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이게 지역 감염병으로 간다 하더라도 최대한으로 시간을 늦춰가면서,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소위 이제 그 쿼런틴이라 그러죠. 막아가면서 그 대책을 준비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이제 국제정치 요인을 정치권이, 집권당이 고려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는 뭐 시진핑의 방문, 결국 시진핑의 방문이라는 게 대북 관계하고도 연관이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런 국제 정치를 통해서 총선이라든지 뭐 이런 걸 고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느닷없이 다른 나라들이 전부 입국 통제를 하고 있는 마당에 그걸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오히려 시진핑 방한을 상의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통화를 통해서 그걸 얘기했다는 그러한 이제 의혹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결국은 중국의 아픔이,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다. 또 뭐 거기 또 이제 서울시장이 장단을 맞춰가면서, 그리고 초동 대응을 그렇게 해놓고도 곧 종식될 것이다라고 그냥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이걸 지금 확산하는데 중간에 마치도 중간 숙주처럼 신천지가 정말 누구 말 맞다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하는 그 요새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런 노래처럼 그 신천지에 의해서 이게 지금 대량 확산된 거는 사실이에요. 그럼 애초에 대량 확산을 하도록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느냐? 정부죠. 이건 정부가 했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야당 대표들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이 초기라면 몰라도 지금 늦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초기라면 몰라도라는 표현은 이미 스스로도 초동 대처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 우리가 늘 알아왔던 감기라든지 독감도 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이상한 거는, 뭐 사실은 뭐 건강한 사람은 그냥 가볍게 아프고 지나간다 그러는데, 이게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전혀 자기는 잠복기 아무 증상을 못 느끼는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열도 안 나고 그러지만 만약에 우리 이 박사님이 노약자시잖아요. 그럼 저는 괜찮은데 결국 뭐 침이 튀었다든가 하면은 제가 걸리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한 번 완전히 완치가 됐다고 여- 선언한 병원 사람은- 여기가 가지고 있는데 네. 여기 그냥 걸릴 같이 수가 있어요. 있었다는 걸로 제가 걸리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완치가 되는데 재발이 되는 거죠. 면역성이라는 게 안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도 이 코로나를 어떤 식으로 지금 규명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위 뭐 세균학자라든지 또는 방역학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전부 중구난방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2월 2일 날 방역 전문가들하고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얘기를 했다는 네. 거예요. 그때 그 방역 전문가들은 매우 낙관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2월 13일에 곧 종식될 것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자기가 듣고 싶은 말 하는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한 거예요. 애초부터 의사협회에서는 의협에서는 얘기했죠. 지금 그 뭐 거의 7번째 이상 이 막으라고. 중국에서 그리고 여기서 말이 잘못된 게 중국인의 입국이라는 말은 어폐가 있어요.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 외국인에 대한 그걸 통제를 했어야 통제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는 그렇게 했어요. 예를 든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처음에 캘리포니아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또 중국을 경유해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은 안 되고요. 입국 통제고 네. 자국인에 대해서는 군 기지로 데려가서 격리를 시킵니다. 2주일 네. 동안. 근데 우리 그거 안 했잖아요. 네. 그걸 안 한 이유는 결국은 중국인을 막지 않으니까 중국에서 오는 외국 사람도 막을 수가 없었고 중국에서 갔다 온 우리나라 사람 또 중국 교민들도 막지는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지역 감염이 가장 빨라서 지금 전 세계에서 아까 뭐 모리셔스 말씀을 하시던데 완전히 병균 덩어리 취급을 지금 당한 게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케네디 대통령이 말했듯이 국제 정치에 대한 판단을 잘못함으로써 지금 나라를 거의 그리고 이게요 이 감염병 있지 않습니까? 네. 옛날에 우리 전염병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국가 안보 사안이에요. 그럼요. 국가 안보 사안이라고 인간 안보라고 규정된 것이 2000년이에요. 벌써 20년 전 얘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신종 플루라는 것도 겪었었고 또 뭐 사스라든지 메르스 그리고 메르스 뭐. 때 얼마나 뼈아픈 경험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밖에 못한다면 이건 촛불 혁명 정부의 자격도 없는 것이죠. 네. 이거 하나만으로도 국가 안보에 맞으면 구멍을 낸 거니 책임을 져고 이것만 해도 탄핵감 아닙니까? 요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탄핵과 관련해가지고 네. 세월호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 세월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유추 해석하면 네. 지금 상황은 더 심각하다라는 그 컬럼을 제가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일단 그 할 수 있는 조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다른 의도에 의해서 하지 않음으로 해서 지금 대량 확산이 이루어지고 많은 인명의 그런 어떤 그 피해와 그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다면 책임을 짓는 그러니까 그게 두려우니까 그 민주당의 5인방이 마포에 모여가지고 비례정당 얘기하면서 탄핵을 막으려면 비례정당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가 나왔다고 하잖아요. 탄핵을 막으려면 그 얘기도 탄핵 얘기가 나왔어요. 나왔어요. 탄핵 얘기 나왔어. 네, 그러니까 물론 그 통합당의 원내 대표도 뭐 요번 선거에서 뭐 승리하면 탄핵을 추진하겠다. 물론 몇 가지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 사실 탄핵을 어떤 정치에서 이렇게 되풀이한다? 이거 국가적으로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고 솔직히 바람직한 일이 아니에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민주당 내부의 소위 그 핵심 5인방의 대화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자기네들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탄핵당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죠. 이거에 대해서 아니 근데 이 얘기도 잠깐 해주세요. 이 와중에 북한은 미사일 오늘 발사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 공지영 소설가가 요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하면서 뭐 대구 경북 정치인을 잘못 뽑아서 그렇다 그 이 얘기를 했더만요. 하니까 진중건 전 교수가 환장하겠다 그랬던가 뭐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 북한이 어제 3.1절에 대통령이 북한과의 보건 협력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평화하고 그랬더니 답을
원산에서의 미사일 2발로 답을 하잖아. 이거야말로 진짜 환장할 일일 것 같아요. 예? 국민 입장에서도 참 환장할 일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북한에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정황이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선 북한에 주재하고 있는 독일 대사관은 폐쇄돼 있고. 그 왜 폐쇄했겠습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CNN은 이미 며칠 전에 북한에 있는 대사관들이 이미 이제 그 철수 준비 임박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철저히 막았죠. 북한에서 애초에 막았지만 막을 수가 없는 게 그 국제적인 경제 제재 때문에 많은 중국의 관광객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에다가 두만강이라든지 이 국경을 통해서는 탈북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 거의 상식화된 일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의 경우는 무슨 진단 키트가 있을 리도 만무하고 더군다나 치료제가 없는 상태에서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던데 이미 확진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인권 말살이 이루어지고 있을지 그것도 상상하면은 참 끔찍한 상황이에요. 그런 치료가 아니라 상황에서 막 가두고 아니면 죽이고 가두기만 할까요, 과연?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총살시킨다라는 총살시켜서 그냥 태워버린다는 그런 보도가 인터넷상으로 나오던데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그 정권의 속성으로 볼 때 그래서 이 요번에 원산에서의 이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도 역시 뭐 보강 타격 훈련을 한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리고 비록 그 주변 사람들을 모두 시꺼먼 마스크를 씌우고 자기가 시찰은 다니지만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은 거죠. 국내 정치적인 요인이 아닐까 싶어요. 국내 정치용으로. 자, 저 얘기도 해주시죠. 차이나 이물 게이트라고. 재물이죠? 가만있어 봐. 아닌가? 저기 이거 이 물 좀 갖다 주세요. 아니에요. 이거 드시지 마시고. 차이나 게이트 말 들어보셨어요? 요즘에 조선족 여론조사로 이게 굉장히 뜨거운데 그냥 오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이 이렇게 직접 차이나 게이트.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아니 이거 하소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자기 고백을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거 이제 물증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물론 이제 확실한 거의 정황적으로 이거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를 또 캐내신 분들도 있는데요.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인터넷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소위 그 댓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주민을 통제한 그 역사가 꽤 오래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한국 문제이다 보니까 조선족들이 아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나라가 이렇게 안정화되지 않고 또 이게 상당히 어떤 그 발전의 도상에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그 윤리라든지 이거보다는 일단 먹고 사는 생계 문제라든지 무슨 특정한 이념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저는 돈 문제였을 것 같아요. 알바비니까 알바비로 했는데 이런 일이 있을 개연성은 매우 높고 또 중국 당국 차원에서도 과거에 그 인민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 댓글 부대를 인민해방군을 중심으로 해서 동원시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이런 어떤 권위주의 정권 또 그 자유가 없는 정권의 특징은 이런 동원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의혹이 굉장히 높고 어떻게 해서든지 확인해야 될 요소죠. 왜냐하면은 어찌됐든 우리 정치의 일정 부분 관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과거도 아니죠. 바로 그 트럼프의 탄핵이라는 일대 그런 상황까지 간 이유가 이 미국의 대선을 소련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러시아죠. 러시아가 지금 개입한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그랬었는데 이거는 중국이 개입했다는 정황까지는 아직 속단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중국에 있는 그 조선족을 통해서 이런 알바가 자행됐다면 그래서 대한민국 내에 어떤 여론을 조작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사실은 그 인터넷 댓글 이런 것에 또 다른 그 검은 측면 내지는 어두운 측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알바가 1000만 명이래요. 중국은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많죠. 그리고 중국 정부는 돈이 많잖아요.
인민들은 못 사는 사람은 굉장히 1인당 국민소득은 상대적으로 낮아도 정부의 돈은 엄청나잖아요. 1,000만 명을 알바를 시켜서 자기네들 인민 여론 조작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제 정치 여론 조작도 하고 이걸 동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마무시한 조직이에요. 드루킹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그 1,000만 명 말씀하시니까 네. 아까 인민해방군 얘기했잖아요. 네. 인민해방군 200만 명일 때 그거 이제 댓글 그걸 등장. 했는데.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중국에서는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고 8만 명대까지 올라갔던 사람 중에 지금 확진 환자가 자기네 말은 5, 6만 명이라는 거예요. 에이, 그러니까 이 통계를 믿을 수가 없는데 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줄어든다라는 통계도 믿을 수가 없는 그렇죠. 것이고 1,000만 명은 그래서 그럴듯하기도 하지만 이거는 어떤 그런 확실한 증거 없이는 좀 신중하게 우리가 판단해 볼 필요가 있고요. 굳이 1,000만 명이 아니라도 확산 속도가 엄청 빠른 게 IT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렇죠. 가면서 이제 국제 정치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니 정호김 TV를 해요? 네. 언제부터 한 거예요? 아니 한 달 좀 얼마 안 넘었는데 되셨구나. 예. 네. 주로 어떤 얘기? 국내 정치도 하나요? 아니면 국제 국내 정치? 정치도 하고 이제 네. 외교 사안도 하고 네. 다양한 그런 주제로 저는 좀 네. 편안하게 가려고 그렇죠. 해요. 왜냐하면 또 현실 정치도 국회의원도 하셨고, 근데 국제 정치학도 박사시고 하니까 네. 두루두루 국내외 그럼요. 정치는 네. 예. 네. 정호김 TV 여러분들 많이 또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임과 함께입니다. 임과 함께. 임과 함께와 제목이. 구독 완료 막 쫙 지금 댓글 올라오고 아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우리 현장에서 이 네. 생방송이래 이게 좋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냥 막 이렇게 구독 막 완료가 막 도와주시네. 나오고 아니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잘 안 되고 있었어요. 이제 잘 안 될 되고 겁니다.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니까 네. 도움이 되고 그 이봉규 박사님 TV만큼 되려면 아직도 한참 아유. 아직도 뭐 아니, 멀었지만 아니. 그냥 그 제 근데- 소신껏 제 생각을 예. 그냥 아니, 편안하게 제가 네. 또 워낙 또 실력이 있는 분이니까 또 관심 가져주시고요.